예, 이번 수업은 엔진에 들어가는 이슈의 특징에 대해서, 피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O 26262라는 국제 표준에 대해서 한번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ISO 26262는 CAN FD, CAN 2.0 AB 이러한 CAN 통신에 대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엔진에 들어가는 이슈는 어떠한 피처를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는 거는 보시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사이트에서 좀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엔진에 들어가는 이슈는 기본적으로 CPU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CAN 드라이버 혹은 CAN 컨트롤러, 즉 트랜시버하고 리시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전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모스펫 기반의 드라이버와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 그리고 페일 혹은 세프티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가변시키는 가변 데이터를 저장할 EEP롬, 그리고 어떤 배터리 발진 장치에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직류전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워 IC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이러한 ECU는 도대체 어느 반도체 기업에서 생산하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마켓슈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이 ECU는 인피니온에서 생산하는 트라이얼 코어를 적용합니다. 엔진에 들어간 ECU는요. 또는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죠. 차량용 IC를 굉장히 잘 만들죠. 그래서 안전등급이 높은 V850 계열의 슈퍼 H 코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프리스케일라는 반도체 IC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IMAX 계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슈의 이러한 부품들이 여러 반도체 회사에서, 그러니까 부품 공급 회사에서 제공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인 CPU를 인피니트 혹은 르네상스 혹은 프리스케일러에서 제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어떻게 이슈들이 통신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은 차량에 보면 바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샤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인포테인먼트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혹은 자율주행을 관장할 카메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통신하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ECU와 바디 부분에 있는 ECU와 ECU들은 서로 CAN이라는 혹은 CAN-FD라는 버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CAN 버스죠. 그리고 종단 부분은 CAN보다는 이제 전송 속도나 데이터 비트레이트이 좀 적은 NIN이라는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트레인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ECU들은 CAN 버스를 기반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이제 샤시에 있는 것은 CAN보다는 플렉스라인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바디 그리고 파워트레인 샤시는 결국 도메인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좀 나열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회사들을 먼저 몇 가지 뽑겠습니다. 그래서 인피니온이라는 회사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르네사스, 그리고 프리스케일러, 그리고 NXP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크로칩, 굉장히 중요한 업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에서는 대부분 ECU에 들어가는
CPU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파워 IC라든가 전원 IC 등의 생산하는 업체는 리니어라는 회사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맥심이라는 회사. 리니어와 맥심은 파워 쪽 FET라든가 아니면 모스펫 그런 것을 잘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수동 소자는 BCA가 굉장히 잘 개발을 합니다. 신뢰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보시면 이러한 기반들의 반도체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람은 LED란 레이저 디펜던트한 기업이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ISO 262라는 국제 표준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ISO 26262는 자동차 오토모티브 안전 인크리트 레벨을 의미합니다. 안전 관련된 국제 표준이다, 자동차 국제 표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ISO 26262는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 전자 시스템이 불안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잠재적인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기업과 1티어 기업들이 2011년에 최근이죠. 표준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업체는 BMW, 폭스바겐, 벤츠 이러한 기업들이 표준을 개정을 했고요. 표준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부품이 있어야 이러한 표준에 맞는 부품이 있어야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용은 조금 이따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ISO 26226에 적용하는 그 전기 전자 시스템의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설명드리면요. 하나 이상의 모든 전자 부품을 의미합니다. 전자 제어 시스템 혹은 센서, ECU, 액추레이터로 구성된 3,500kg이면 모든 승용차에 다 해당되는 거죠. 즉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는 전자 부품들은 이 국제 표준에서 정의한 안전 기능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 부품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전자 부품들은 이 규정의 대상 제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기능별로 안전 레벨이 있습니다. 안전 레벨이 있는데 전기전자 시스템의 안전 요구 준수 사항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것을 A3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세프티 인티그리티 레벨, 즉 안전에 대한 레벨을 A3라고 했고요. A3에 치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어떤 안전의 레벨에 따라서 A, B, C, D의 등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드등급이 가장 안전 규격에 엄격하다. 엄격하다는 것은 굉장히 자동차에서 중요한 부품이겠죠. 엔진이라든가 에어백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을 D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즉 A3라는 것은 결국은요. 모든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안전 무결성 평가라는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폴트, 에라, 어떤 오류가 전혀 없는 안전한 그러한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정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ISO 26262는요 결국은 미국의 오토모티브 일렉트릭 카운실 AES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정의한 차량용 반도체 전장 시스템의 신뢰성 규격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즉 어떤 부품을 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면 거기에는요
CPU건, 모스펫이건, 트랜지스터건 다양한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모든 반도체도 이 A실의 규격에 무결성해야 된다. 안전에 대한 에러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규정에 준수해서 반도체까지도 그러한 규정에 준수해서 생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크리티컬 항목 중에는요. 온도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즉 오퍼레이팅 템퍼러처가 마이너스 40도에서 110도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 부품은. 그리고 전자파라든가 전자기파, 즉 ESD, EMI 등에 대한 특성이 신뢰성적으로 매우 우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도와 ESID, EMI가 신뢰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결국은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고장 수명이 굉장히 연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장 수명 진단 측면에서도 ISO 26262, 그 중에서도 A실, A, B, C, D 등급에 준수되는 규정에 부합하는 부품과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해야 된다는 규정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 부품, 전기전자 부품을 나중에 개발하거나 비즈니스학에서는 반드시 ISO 26226이라는 표준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고 잘 알고 그것을 제품에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생산 라인에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품질 라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O 26226의 국제 표준을 잠깐 챕터별로 살펴보면 먼저 1장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좀 나타냈습니다. 정의. 그래서 정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관리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런 ISO 262의 컨셉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4장, 5장, 6장,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4장은요.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 단계에서 준수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에 정의되었는데 그것을 반드시 준수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5장에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할 때의 규정이 있겠고요. 6장은 소프트웨어 레벨 측면에서 개발할 때 프로그램의 안정성, 즉 미스라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미스라라는 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이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C 랭귀지로 작성했을 때 C 랭귀지를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잠재적 오류가 나오는 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do, while문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것이 미스라의 규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라 규정에 맞게 소프트웨어적인 안전 레벨을 개발 단계에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7장은 품질 단계, 8장은 공급 프로세서 관계, 그리고 9장은 신뢰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시스템 레벨, 하드웨어 레벨, 소프트웨어 레벨, 생산과 품질 관리 레벨, 그리고 프로덕션 프로세싱 라인 관계, 그리고 A실, 이 4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준수하고 나서 신뢰성 규격에 통과를 해야 여기서 정의한 4장부터 9장까지 정의한 규정에 통과를 해야 비로소 제품으로서 자동차 부품으로서 의미가 있고 생산할 수 있고 비즈니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요. V2V라는 의미로 정의를 합니다. Verification and Validate, 검증하고요. 그리고 유효성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품질에 대한 검증과 이거에 대한 검증된 것에 대한 Validate, 유효성을 확인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부품은 그냥 우리가 전자제품 생산하듯이 생산되면 안 되고요. 반도체 IC 선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 PCB 설계, 부품 조립, 기구물 하우징, 그리고 제품 테스트, 양산 단계, 최종적으로 이런 것이 프로덕션 라인 1차, 2차 이렇게 하나의 제품 흐름, 개발부터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생산 모든 흐름, 물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ISO 262의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비즈니스를 허가 여부 가능하다,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꼭 이 ISO 262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SO 262에서 제시하는 즉 미국의 자동차 전기 협회에서 정의한 신뢰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AAEC Q100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Q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반도체 IC 중에 집적 회로에 대한 신뢰성 규정입니다. 그리고 Q101은 능동 소자에 대한 신뢰성 규정이고요. Q200은 수동 소자에 대한 신뢰성 규정을 AEC Q100, Q101, Q200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SO 262의 8장에 정의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부품에 대한 품질 인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거기에 연결돼서 ISO 16750이라는 자동차 환경 조건과 전자 부품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표준 검사 지침이 있는데요. 그것을 시험 스트레스 가속 시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ISO 16705에 준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엔진에 들어가는 ECU에 대한 부품이 있습니다. ECU 부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반도체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가 이미지 프로세서 아니면 FPGA, AG 그런 ECU들에 대한 평가 지침이 AEC Q100이라는 거죠. 그리고 Q101은 MOSFET, FET, 다이오드, LED 같은 능동 소조에 대한 반도체 테스트 규정입니다. 그리고 AC Q200 같은 경우는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같은 수동 소자에 대한 반도체 신뢰성 평가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SO 262의 파트 8에 보면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라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각각의 평가는요. ISO 262-5 그리고 어떤 조합적인 컨비네이션 분석과 테스트 등등등의 정의를 했고요.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결국 이 ISO 262의 파트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C Q100, Q101, Q200에 대해 설명했듯이 클래스 3는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DSP 이러한 집적 회로에 대한 안전 규정이고요. 클래스 2는 ADC라든가 푸어셀, 온도 센서들 능동 소자죠. 클래스 1은 다이오드 저항, 이러한 캐패시터, 수동 소자에 대한 평가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SO 26266에 굉장히 독특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Safety Element Out of Content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얘는요, 우리가 자동차 완성업체가 있습니다. OEM 업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OEM 업체에 대한 협력사 티어 1이 있겠고요. 티어 2, 티어 3 이러한 협력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협력회사와 또 협력하는 다양한 반도체 부품 공급업체 서플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서플라이. 그래서 먼저 OEM 업체에서 티어 1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혹은 티어 1은 서플라이 업체에게 반도체 부품은 이렇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단계가 있겠고, 거꾸로 또 다른 거꾸로 부품 업체에서는 반도체 부품 업체는 그거에 맞는 부품을 공급할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협력 업체 티어 1에서는 이거 부품을 만든 반도체 부품 베이스로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시스템적으로 완성차 업체에서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상관관계가 반드시 이런 절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을 때 어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이렉트로 서플라이에서 티어 1에서 OEM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꾸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프티 엘리먼트 아웃 오브 컨텐츠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이런 안전은 오류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류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동차 업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고 위험을 명확한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요, 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폴트. 그리고 에라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러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페일러. 그래서 폴트는 결함이고 우리나라 말로, 에러는 오류, 페일러는 실패, 불량,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페일러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에러에서도 나올 수 있겠고요. 폴트에서도 다이렉트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폴트에서도 에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트라는 것은요, 정의를 살펴보면 에러나 페일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펄러런트, 영구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폴트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야 에러와 페일러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에러는 어떤 정보라든가 신호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 것이고, 에러가 발생하면 정보라든가 신호에 대한 에러가 페일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를 미스라 규정, 소프트웨어적인 미스라 규정에서도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페일러는 폴트나 에러에 의한 부품, 엘리먼트나 아이템이 동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폴트, 에러, 페일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는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하는 이러한 폴트, 에러, 그리고 페일러는 다양한 부품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부품을 우리는 부품이라고 표현하지만 자동차 업체에서는 그것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아이템이란 단어가 있겠고요, 엘리먼트가 있겠고요, 시스템이가 있겠고요,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하이어라키하게 살펴보면요, 어떤 엘리먼트가 최하의 단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라는 것은 부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컴포넌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위를 위로하는 부품입니다. 단위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단위 요소가 합성된 것을 아이템이다 혹은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단위가 엘리먼트고요. 그 엘리먼트들이 모아서 아이템이 된 거고요. 혹은 시스템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컴포넌트는 엘리먼트와 같은 어떤 부품 단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우리가 ISO 26266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서 적용하는 전기 전자 부품에 대한 신뢰성 표준, 그리고 실질적인 ISO 26266의 어떠한 영역에서의
안전 규정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부품 단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 아이템, 엘리먼트, 시스템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품 단계에서도 이러한 ISO 26262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개발, 생산, 양산, 물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